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이런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요, 강사가 스님이다 뿐이지 뭐 불교 얘기하러 온 거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얘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애환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가 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삶의 애환이 있다면 뭐든지 내놔도 좋고, 또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도 좋고, 또 자기 할 말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도 좋아요. 네, 마이크 주세요. 저는 올해 42살에 쌍둥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한테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자꾸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요. 스님 여기 행복한 그 출근길을 보면 네. 화를 알아차리면 화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네. 그 뭐 화 안 내는 거는 간단해요. 화를 자꾸 내면 애들이 잘 뗄까요, 못 뗄까요? 못 되겠죠? 그럼 자기 아들 못 때리는 게 좋아요. 엄마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우리 아들이 잘못된다 이렇게 걸 진짜 생각하면 그 정신 차려지죠. 내가 요 정도 정신 화내도 차릴 때 보면요 화를 이미 다 내고 나서 그래 안 돼요. 애들 나빠요. 애들 나빠요. 그럼 애들도 이제 어떠냐? 자꾸 엄마 보고 따라 뽐배어 가지고 자 애들도 크면 나중에 삐딱하면 화를 펄컥 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큰일이지. 자기 누가 엄마 자기 엄마가 화 잘 내요? 예, 제가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 엄마도 자기 엄마도. 친정 엄마요? 예. 그러진 않으세요. 친정 그럼 아빠가? 누 닮았어요? 친정 아빠 닮았어요? 그런 듯. 그 아빠 그래 화 벌럭벌럭 내기 좋았어요? 저도 힘들었죠. 그래. 그럼 자기 애들도 이제 두 남자인데 진짜 화락 벌럭벌럭 내면 이제 마누라 다 도망가고 이제 앞으로 그래 되지. 옛날 마누라니까 붙어 살았지. 요새 마누라 뭐 남편 화내면 붙어 살아야 다 가버리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면 애들한테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기 엄마는 정신 차려야지. 보통 사람은 뭐 못 고치더라도 애기 엄마는 고쳐야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보통 사람 담배 피우면 자기 건강 해치죠, 그죠? 자기 건강 해치니까 까짓거 죽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가 담배 피우면 누구한테 나쁩니까? 애기한테 나쁘죠. 그러면 아무리 담배 피던 사람도 애기 낳으면 담배 끊어야 안 끊어요? 끊지. 뭐 난 못 끊겠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담배 끊듯이 화를 딱 끊어야지. 화를 근데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끊어야지. 뭐 알아차리고 안 내면 되지. 안 내면 되지. 알아차릴 것도 없지. 화를 알아차린다는 거는 이미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안 내면 되지. 둘이 싸우는데요. 누가 싸워? 예, 쌍둥이 둘이요. 애들 둘이 싸우는 거는 애들이랑 원래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손뼉치고 응원해 주면 되지. 누가 이기노 이러면서. 때려 그래가 때려 발 걷어고 넘겨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해봐야 싸우는가? 안 싸우지. 싱거우가 안 싸우지. 한번 해봐요 진짜로. 싸우지 마라 이러지 말고 누가 이기노 박수치고 막 응원을 해봐요. 초등학교 때 그 응원 안 해봤어요? 빅토리 이러면서 응원하듯이 막 해봐요. 하다가 말지. 근데 애 저것끼리 싸운다고 뭐라 그러는데 어른이 애하고 싸우는 거는 괜찮고 엄마가 그 7살 몇 살짜리 7살이에요? 6살이에요? 11살이에요. 11살? 예,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근데 엄마가 11살짜리하고 싸우는 건 잘하고 11살짜리 저끼리 싸우는 건 잘못되고 그래요. 그러면 화를 낼 때마다 저희가 1000배씩 절을 하면 어떨까? 화를 한번 탁 낼 때마다 짜증 한번 냈다 그럼 자기가 1000배 절을 하면 1000배 절을 하면 3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면 절을 하다가 이거 네가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이 짓 하나 다시 내지 마라 이러면 자기한테 암시를 줘서 한 3번쯤 하면 좀 한 절반 줄어요. 자기한테 징벌을 줘야 돼. 고치려면. 안 그러면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애들도 또 엄마 따라 화내고 또 생긴 대로 살고 이래가 그나물에 그 밥으로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고, 내 대에서 이거 끊어줘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탁 결심을 해줘야 돼. 제가 안 그래도 요즘 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108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108배 갖고 제가- 안 되고 1000배 해라니까. 108배도 이틀 3일째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지금 15일째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적으로 하고 화를 낼 때마다는 1000배씩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고친다니까. 애 키우는 엄마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애기 키우는 엄마가 화내면 안 돼. 애기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화가 짜증이 콱 나 애하고 싸우면 안 돼. 마음으로부터. 애기 어리석으니까 애기지. 애기가 그 다 어른처럼 맑게 알아들으면 뭐 애기라고 할 게 뭐 있어. 어른이지.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엄격한 유교 집안의 차남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신 유학자이셨는데 화가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집안 분위기에 비교적 주눅이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여 결혼하고 남들이 보면 지극히 모범적인 가정을 20년 가까이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제가 화가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인상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경쟁, 사회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을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다 풀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고 고분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더 화가 나고 자식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도 못하면서 모든 책임은 집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화가 나고 TV 보다가 뉴스의 정치인들을 보면 또 화가 나고 희닥거리는 연예인들에게 화나고 드라마 작가들한테 화나고 결국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3월 초 깨장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람 권유로 인하여입니다. 깨장 가기 전으로 해서 법문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이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제가 화를 내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까지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루에 몇 번이나 짜증나고 화가 올라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신경이 예민할 때 집사람에게 TV 보면서 사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말입니다.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화에 노출되어 있는 제가 안타깝고 또 이 화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스님께 오늘 여쭙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자랑할 만합니다. 안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이 말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농구 배우려고 공을 골대에 자꾸 집어 던지는데 공이 안 들어가요. 스님, 저는 10번 넣어도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절망 섞인 말로 말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나는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고 해글해글 하는 거는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있다는 거야. 애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꾸 넘어진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타고 있다는 거야, 안 타고 있다는 거야? 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연습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던질 뿐이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안 들어가니까 연습하지. 들어가면 뭐 때문에 연습하겠으며. 자전거를 탈 때 잘 타면 왜 연습을 하겠습니까? 안 타지니까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진다 하는 거는 지금 배우고 있다. 연습하고 있다. 곧 타질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대로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그것도 아버지 대를 물려가지고 화내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게 거의 태생적으로 몸에 빼있다시피 이렇게 내 것이 돼 있는데 그걸 한번 깨달았다고 싹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인과 응보에 안 맞잖아요. 인연과보에 안 맞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단박에 없애는 법 없겠냐. 그거 회사 다니지 말고 경마권 사거나 복권 사가 해결하려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끝없이 알아차리고 다시 도전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내고 1시간이 지나도 씩씩대다가 이제 화내고 10분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참회하고 시간이 점점 경과되면 화나고 1분 만에 화나고 1초 만에 더 경과되면 화가 일어나는 중에 더 연습을 하면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횟수도 하루에 20번에서 하루에 10번으로 하루에 5번에서 하루에 2번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씩 좋아져 가고 있어요. 자, 좀 조급하다. 조급한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알아차림을 지속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일어난 뒤에 알아차리면 과보가 안 남고 하루 안에만 일어차리면 과보가 빨리 사라지고 꽁 해가지고 며칠 몇 년을 가면 과보가 생겨서 빚이 자꾸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하면 이미 과거에 빚진 거는 즉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상처는 치유되어 가고 새로운 빚은 안 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경과되면 어때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고 놓쳤다 해도 화내고 난 뒤에 금방 알아차리고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 꾸준히 더 정진하십시오. 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화가 이렇게 한 번씩 울컥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또 그렇게 건강한 편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3월 말인가 이제 깨장을 다녀왔었죠. 그때 한번 또 울컥 이렇게 큰 화가 한번 났었는데 화가 나고 나니까 하루 한 이틀 정도까지 몸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좋은 증상이지. 좋은 증상. 왜? 몸이 아파야 화를 안 내지. 화가 한번 울컥 날 때마다 그냥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냥 고개도 끄덕 못하고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그 정도로 벌이 심해지면 어때요? 빨리 고치겠지.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알아차린 거예요. 뭐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증상. 좀 더 아파야지. 그 정도 아파가 되나? 한번 화내면 막
심장이 따갑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지. 빨리 나을 정조네.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못할 정도의 화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비켜나갈 수 있을지요? 지체하지 못할 정도의 화가 났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어떻게 지체를 해? 못하지. 안 그래요. 주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걸 질문을 하면 어떡해. 주체를 못하는 거지 뭐 그냥. 생긴 대로 엎어지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떤 화도 사실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까지는 안 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화라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 내가 옳다 하는 것에 100% 사로잡히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일어나고 한 80%좀 사로잡히면 눈에 별 뵈는 게 없고 한 70%좀 사로잡히면 화를 내고 약간 뒤끝이 좀 갱기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것은 100% 자기가 옳다는데 딱 순간적으로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니까 늘 제법이 공안이치를 한다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을 상대에게 100% 돌릴 게 아니고 늘 화가 탁 일어날 때는 내가 옳다는데 지금 뭐 어떤 상태다? 100% 사로잡힌다. 이걸 늘 생각해. 네가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때 빨리 내가 사로잡힌다. 그래서 이 수행문 있잖아요. 수행문을 늘 독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는 형태는 그렇게 나와도 옛날하고 똑같이 나와도 시간이 경과하면 어때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돌이키는 힘이 생기게 된다. 첫째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주체하지 못한다는 건 그 순간에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못 알아차린다. 일단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인 치유고 이제 뭐랄까 좀 임시적인 치료. 근본 뿌리를 뽑는 건 아니지만 임시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화가 탁 일어날 때는 벌써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빨리 딱 알아차리고 호흡을 딱 지켜봐야 돼요. 코끝에 집중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딱 지켜보면 이게 가라앉죠.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 만약에 남자들 같으면 성욕이 딱 일어났다. 그럴 때 호흡을 딱 한번 지켜봐요. 세지 말고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 호흡의 상태를 딱 지켜보면 한 2, 3분만 있으면 딱 평정이 돼요. 이렇게 딱 체험을 해야 돼. 자기 몸으로 수행이라는 거. 모든 대상에서 체험을 해야 돼. 경계에 끄달려가 우리가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딱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진으로 딱 해봤을 때 그 경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딱 평정이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비록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자기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저는 신랑에게 화가 나면 그 순간 죽거나 돌아버리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을 만큼 화가 올라옵니다. 신랑이 귀하게 자라서 바두르기만 했기 때문에 아이들 어릴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견디도록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에 억울함과 원망감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사랑받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랑해달라고 하려면 비참함에 또 힘이 듭니다. 깨장을 다녀오고 절을 하면서 제 업식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잃고 양모에게 자라다 보니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제 자신이 보입니다. 남편은 또 남편대로 기분 변동이 심하고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여자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한 번씩 너무 심한 감정이 일어나
힘이 듭니다. 이랬어요. 질문한 내용을 보면 심각하게 적어놨는데 스님이 볼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 심각하지 않다 하냐면 심각한 줄을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얘기야? 알고 있다. 자기 문제인 줄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남편에 대한 이해도 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한 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질에 어떤 남자가 사랑해 주겠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내라도 싫겠어요. 이렇게 성질이나 빡빡 부리고 획 돌아버릴 정도로 화를 내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양몸 밑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뭔가 사실은 양몸 밑에서 자라나 생몸 밑에서 자라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친엄마라도 얼마나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양모는 그보다 좀 덜 해줘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때문에 그렇다? 양모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객관이 더 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래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과원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과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물론 나쁘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집 부모보다도 더 잘 보살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조금만 그 친부모도 살면서 야단 많이 쳐요, 안 쳐요? 치잖아. 그래도 치면 고아라서 그렇다. 내 부모 아니라서 그렇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래요. 양모라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새엄마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다. 그 새엄마도 또 시집 와서 어때요? 사는데 자기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자다가 한번 재혼을 한번 해보세요. 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니까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새엄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나도 이제 나이 들고 살아봐니까 새엄마도 참 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그 전처 아이들 키우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 입죠. 그래서 그런 새엄마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이해를 하는 게 뇌를 치료하는 길이에요. 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새엄마를 이해하고 새엄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줄 알면 내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새엄마에 대한 어떤 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건 지금의 내 상처가 계속 덧나고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새엄마하고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부지간에도 나타나고 결국은 그것이 또 자녀에게 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과거가 나쁘니까 현재가 나쁘고 현재가 나쁘니까 미래가 나쁘다. 지금 수행 정진해서 과거를 좋게 생각해버리면 어때요? 현재도 좋아지고 미래도 좋아진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삼생의 업을 닦는 거다. 삼생의 업을 닦는 거다. 그리고 첫째는 새엄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에 오해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이런 과정이 첫째 필요하다. 그래서 내 치료를 좀 해라. 두 번째 남편이 대한 이해.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고 뭐 어쩌고 자꾸 이러는데 내가 자라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듯이 그 남편도 어릴 때 만약에 편안한 집에서 자랐다면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도 행동할 뿐이지 그걸 무슨 남편이 나쁜 인간이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자에게 상냥하고 이렇게 못했다면 그 남편이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이면 나쁜 인간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하는 그런 삶의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 어떤 경우든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의 입장에서 다 살펴보면 그것이 나에게 좋든 나에게 나쁘든 그럴 만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고치려고 하는데도 어때요?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다. 그게 잘 안 고쳐지는 줄 아니까 옆에서 문제 제기하면 예, 제가 고치려는데 안 고쳐집니다. 이런 말하면 귀여운데 난 죽어도 이 식대로 살 거야. 또 꼭 말을 이렇게 하잖아. 그죠?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옆에 사람이 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방어벽이 있다는 거야. 자기를. 근데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그러면 고칠 생각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가 안 고쳐지니까 그냥 짜증이 나니까 말을 그렇게 정반대로 그냥 해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말 갖고 또 오해를 사고 또 감정을 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에 하나쯤은 누구? 남편 하나쯤은 어때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만하지 않느냐. 길 간 사람까지 다는 못 해주더라도. 그래서 그걸 꼭 내 남편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공부 삼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업식대로 살아가는데 서로 업식이 다르다. 이게 함께 살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 남편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조화를 이루는 게 가능한지, 서로 다른 것이 인정되고 화목해지는 게 가능한지 이렇게 수행 차원에서 바라보세요. 그 안 되면 이게 내가 아직 업식에 사로잡히구나. 이렇게 공부 삼아 자꾸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수행 삼아 공부 삼아 접근을 하면 안 되더라도 안 되네?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꾸 상대를 뜯어고쳐가 내 마음에 들도록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두 가지. 하나는 양모에 대한 이해, 은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해. 이런 차원에서 공부 삼아서 해보시라. 그렇게 하려면 자기 정진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위 마장, 이게 바뀌려고 할 때 끝에 이렇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려고. 업식이라는 게. 그때 이렇게 눈을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안 속아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정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못마땅해 했던 말이나 행동 또한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저를 보면 화가 납니다. 딸의 마음이 그때 저희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또 화를 낼 때면 많이 속상합니다. 뒤늦게 참여는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전 법문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즉 딸아이 하는 행동이 내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대들었던 행동과 거의 비슷하고 내가 딸아이에 대응하는 행동이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행동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깨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릴 때 한 행동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못마땅한 행동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그 내 못마땅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엄마에게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엄마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맺힌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어진다 이거예요. 아, 그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엄마가 돼가 보니까 이런 거를 바라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셨겠구나. 그러니 엄마에 대해서 맺힌 나의 문제를 반성할 수가 있다. 또 뒤집었어.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엄마의 이러이러한 것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섭섭해했던 거를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딸아이에게 잘한다고 하는 일이 딸아이에게는 이게 섭섭해지고 상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딸 때, 어릴 때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 딸아이도 거의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딸아이의 입장에 서서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딸과의 갈등을 통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옛날에 엄마와의 갈등에서 내가 어릴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지금 딸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도 이해하고 딸도 이해한다. 그러면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딸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데 엄마도 이해하고 딸도 이해해버리면 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장이 녹는 거다. 그러니 이 갈등을 통해서 즉 딸아이로부터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서 나는 엄마로 인해서 맺힌 내 업을 녹이고 또 그 과거의 엄마로부터 받았던 내 상처를 내 경험을 살린다면 나는 딸아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딸로서 나를 고집해서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만 하고 딸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엄마로서만 고집을 해서 딸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러니 신경질 낼 게 아니라 화낼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내 고통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했던 거를 내가 받아서 반복한다는 거는 바로 모진 시어머니 아래 있던 며느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럼 개선이 안 되죠. 업이 계속 연결이 되죠. 여기서 내가 한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어떠냐? 어머니도 해탈을 시키고 있고 딸도 해탈을 시키고 있고 업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안 된다고 화내고 똑같이 한다고 화내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거를 안 될 때는 이게 안 되구나. 여기 걸리구나. 내가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 거구나. 닮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닮아가는 거구나 하고 알았으니까 이제 안 닮아가면 되죠. 닮아갈 때는 닮은지도 안 닮아가지도 모를 때 닮아가거든요. 이거 닮아간다 이걸 알았다는 거는 안 닮아갈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현재에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도 어른이 있으니까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스님이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또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큰 스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지도하다 보면 어때요? 반응한 걸 보면 어때요?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걸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아, 큰 스님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좀 섭섭했겠다. 아, 큰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는 애정을 갖고 하셨구나. 야단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위로부터 받은 과거의 오해가 풀려지고 또 아래에 대해서는 아,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러한 마음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던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다 뭐가 됩니까? 깨우침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이치를 깨치게 되면 과거의 업도 미래의 업도 녹이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도 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 안 해가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애 키우다가 말 안 듣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니도 나중에 애 놓고 하면 커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 그죠? 성질 나니까. 근데 이게 악담이라는 거 알아요? 악담.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돼서 애 키우면서 네 자식이 말 안 들어가지고 나처럼 속이 팍팍 끓거라. 이렇게 악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키우는 데서 이러지만은 너는 나중에 자식 키울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래야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질나면 그래 안 돼. 너도 나중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악담을 한다니까. 또 다른 얘기도 있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려도 계속 하면 아이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럴 때가 많잖아. 그죠? 내 말이 맞는 거를 증명하려면 망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아주 가까이에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망하거나 애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하면 딱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그거 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봐라! 하는 거는 화도 나는 마음이죠. 그 기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내 말 맞지? 이 말이에요. 그게 악담이란 말이에요. 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그 이유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놈은 천하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근데 이게 실제 심리야. 여러분들 자기 말 안 듣고 뭐 하다가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내 말 안 듣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얼마나 나도 모르게 주위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하면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토론을 해봤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니까 그럼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증명하는 방법은 아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애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네. 이제 하여튼 사람을 상대하고 나면은 그 사람만 얘기하면은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도 잘하고 항상 좀 배려를 좀 남이 보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편인데 그걸 조절해라도 좀 안 돼가지고 항상 조절을 해야지. 이제 또 저 모임이나 어디를 가거든요. 가면은
또 그분들이 얘기에 또 얘기 장단에 맞춰서 예, 또 그렇게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좀 거슬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저한테 좀 거슬리는 얘기를 대화 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찝어서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그건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쌓여가지고 저녁에 오면 이제 남편한테 이제 특히 이제 부부끼리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걸 막 하나하나 그냥 너무 사소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이고 누구는 아유 너무 막 진짜 심지어 막 비속어 같은 거 많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서는 비속어 하나도 안 섞어요. 왜냐면 막 저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서 이게 너무 남을 의식하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집에 와서는 그냥 완전 그냥 이제 막 써줘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걸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막 굉장히 막 싫은 반응이 와요. 그러면 아유 또 거기다가 괜히 내가 했다 또 안 한다고 왜 했지 하고서 그리고 이제 막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하면은 그게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막 그래 거기에 생각이 빠져가지고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막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얘기를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나면 미친 사람처럼이 아니고 미쳤죠. 예, 저도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항상.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우리 아는 형님 얘기해갖고 형님이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 2년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을 때만 그리고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그 약이.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심각성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의 일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일에는 집중을 못 해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한 거의 일주일 정도 가니까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제발 좀 안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심지어 막 TV에 그냥 너무 빠져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친구, 또 사람 만나면 또 상처받다가 그건 또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한번 여기 갔다 왔다 하면서 엄마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저는 천주교 다니거든요. 예. 천주교 다니는데 거기 가서 또 고백실에 가면 또 주눅이 들어갖고 얘기가 잘 안 나고.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얘기가 좀 잘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 저는 심각해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일단 신경쇠약 증세 같이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안정제니까. 아까처럼 일주일씩 간다 그러잖아. 그죠? 그럴 때 혼자서 일주일씩 가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 심각하다 하면 약을 먹고 자면 3일을 가든 이틀을 가든 좀 날짜를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완치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효과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일주일 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병원에 가도 한 3,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일주일 버티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먹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낫는 게 낫듯이, 그렇게 일주일 한 번 이렇게 어떤 마음에 이렇게 연상작용이 일어나면 그게 안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면 오히려 약을 먹고 일주일 갈 걸 한 3일이나 이틀 가도록 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나한테 유리하잖아. 그렇게 오히려 첫째 할 것.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릴 때 엄마도 천주교요? 어머니는 천주교였어요? 예, 안 다니시고 그러면 그냥
근데 왜 그래 착한 손녀가 됐어요? 착해서 그런 건가요? 예.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하고 싶었어. 싶어서. 예, 좀. 실제로는 착하지도 않는 게 예, 맞아요. 아니, 진짜 착하지 않는 게. 착하고 남에게 착하게 예, 보이려고. 보여지는 삶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남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제가 자기 싫거든요. 생각을 예. 억누르고 예.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예. 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착한 척하고 예, 예. 그게 이제 폭발해가 없을 때는 보통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을 하고 예. 특히 그- 가족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중적인 구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착하고 싶어서 자기를 감정을 억압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왕 이제 억압하는 거 좀 더 억압하고 살지 그래요. 그럼 이제 터져 죽을 것 근데 안 같고. 되겠더라고요.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음, 이건 완전 정신 이상자. 맞아. 진짜. 정신- 근데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끊은 이유는 어느 날 전화 상담이 왔는데 암보험을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좀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좀 필요하다 싶어 들을까 했는데 그 우연히 제가 무슨 약 먹는 게 없으세요? 그러더니 정신과 약을 좀 저는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건지 알고 그 얘기했더니 그 약은 암보험에 제일로 치명적이라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약을 먹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끊었는데 아니, 지금 보험하는 든 사람은 예. 어쨌든 그 돈은 많이 받아내고 지출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이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주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질 급하니까 빨리 모으니까 사고 낼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렇다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이제 그 자기들 그 어떤 증상이 있는 거는 빼라. 그건 왜냐하면 발병률이 높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들어가지. 그 정신과 약 먹는다고 그러면 발병률이 높다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원래 그러니까 충격을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근데 스님께서 그 치유 방법을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 병원 가라고요? 아니 병원 가서 네. 약을 받아가 계속 먹지 말고 네. 이렇게 외출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필요할 때 때마다. 그래 예. 그때만 잠시 먹어서 응급 이렇게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 막 폭발하려고 할 때는 네. 먹는 게 낫다는 거. 두 번째 네.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금 참았어. 이게 이제 너무 참아가지고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이상까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첫째 너무 참지 말고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감정 표출을 그냥 하세요. 착하긴 착해요, 제가. 아니, 왜 착하냐면은 남한테는 전혀 이렇게 해를 안 하는 편이고 진짜 자기 그건 진짜 착하게 그래요. 남한테 해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진짜 이게 말 중에도 너무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좀 그걸 좀 어떤 때는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니야. 안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지 남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저 인간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인간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러울 때가 그냥 있어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그게 보통 말인데 네.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함부로 하는 말이지. 네.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냥 일상 말을 하는데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정신과 약간 비상약으로 먹듯이 이것도 이제 도저히 이제 이 분이 안 풀리면 애꿎은 남편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그 자기 정신질환을 드러내는 거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남편이 들을 때 그 별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 집에 와서 막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보면 여자 또 미쳤다. 또 발병한다.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듣기 힘들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도저히 못 참겠거든. 혼자서 말하듯이 혼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고민형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짝대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패버리든지. 아니 근데 혼잣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해도 근데 이제 괜찮아요. 그거 너무 심하니까. 아 예. 그 옛날에 뭐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말이 많다잖아요. 예. 그 말 많다 하는 거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뭐 한다. 서로 남편 욕하면서 뭐 한다. 그 화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빨래터가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 없으면 다 화병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쓸데없이 집안 얘기 갖고 밖에서 한다 하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풀면 어때요? 답답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안 풀고 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혼자라도 그렇게 푼 건데, 그건 당연히 미친 증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에 미친 거는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괴롭지만은 혼자서 그런 건 남한테는 피해를 안 주니까 그 대신 한번 미쳤다니까 방문을 탁 잠가 놓고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욕 좀 하고 나오든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인형을 갖다 놓고 좀 두드려 패고 나오든지. 이것도 치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지. 이렇게 좀 하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닌다니까 기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종교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자꾸 참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화가 나는데 참았을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할 때 속 심은 저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성인인데 참자 이래 참았을까? 진짜 불쌍히 여겼을까? 그분은 큰 분이시니까 덕으로 다스렸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야. 저 어리석은 자가 나를 죽이지만은 저 사람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보 같아서 그렇다. 자기 지은 죄를 모른다 이 말이야. 어리석어가지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냈다 이 말이야. 그러듯이 자꾸 이걸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드러내가 폭발해가 막 성질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제가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고 그 사람 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돼. 참회라 그래. 교회에서도 참회하잖아요. 그죠? 참회라는 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갔다 와서 미워질 때 그 미신 아니니까 절을 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이해 못하고 당신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 조금 풀려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치료법이고 앞에 그 두 개는 뭐다? 응급치료. 아시겠어요? 너무 막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라. 혼자 가서 좀 풀어라. 두 번째, 그것이 지속되면 뭐 해라. 약이라도 먹고 좀 안정시켜라.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뭘 해라. 그들을 향해 참회해라. 넌 나쁜 놈이지만 용서해준다. 이래가는 내 정신은 치료가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에 빠졌구나. 그 사람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이 억압 심리에 의한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자꾸 돌이키는 마음을 내야 이제 내부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네.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제일 하수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질대로 안 하고 좀 참는 게 중수요. 근데 참는 거는 수행은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는 인격은 되는데 수행은 아니다. 그건 왜냐하면 참으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면 성질 아주 더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말한 대로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또 그것은 나한테 병이 됩니다. 화병이. 그게 심하면 저렇게 이제 확 뚜껑이 열리면 이제 정신 이상 증상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는 그냥 성질을 날 때마다 내는 것보다는 뭐다? 좋지만은 이렇게 참는 것으로만 이렇게 인격을 둬야 하면 큰 병을 얻게 된다. 숫제만 성질 날 때 조금씩 성질 내는 것보다도 뭐하다? 못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은 대부분 착한 사람에게 많을까? 성질 더러운 지 맘대로 사는 사람한테 많을까? 착한 사람한테 많아요. 그래서 참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수행이에요. 참을 것이 없어야 된다. 참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나쁜데 내가 신앙으로 참아주지. 이러면 내가 병듭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참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미움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라 간다. 내가 참여하라. 저 사람 잘하고 내가 못했다는 걸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미움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걸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이제 이 연세가 이제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참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이 화병이 많아요. 한국 여자가 화병이 제일 많다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항상 참잖아요.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종교인들이 많이 참잖아요. 왜? 바깥으로 보여주는 말 때문에. 그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착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그냥 사세요. 자기 생긴 대로 안 살고 잘 보이려니까 화장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착한 척 하는 거는 얼굴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좀 잘 보여 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 근데 생긴 대로 논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생긴 대로 놀면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른다. 다시 말하면 성질 난다고 욕해버리면 상대가 또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비난의 과보가 따른다. 그냥 참으면 뭐가 따른다? 내 화가 쌓여가 내가 병든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야 참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야 경기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스님은 산 부처님이시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화가 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신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신가요?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아까 앞에 내 얘기했는데 또 물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게 없다. 다 지 나름대로
살아가면 된다. 지렁이는 지렁이답게 살면 되고 토끼는 토끼답게 살면 되고 다람쥐는 다람쥐식으로 살면 되고 사람은 사람식으로 살면 된다. 어떻게 사는 건 없는데 밥 먹고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다. 그죠? 가장 행복하게 느끼실 때랑 이런 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은? 예. 그러면 기대가 낮으면 행복해져요.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이 기대를 낮춘다는 건 욕심을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지지. 쉬워요 그거는 아주. 근데 이제 근데 자기가 욕심을 못 버리잖아. 아니 스님이 네 걱정이나 하지 왜 스님 걸 자꾸 묻나 이런 말씀을 하실 네네. 줄 아는데요. 네네. 알기는 안 해요. 예. 스님이 저기 생각하실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실 때랑 나는 뭐 행복하게 특별히 행복하다 이런 거 없어요. 특별히 괴롭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조금 괴롭기다가 조금 행복하게 하기도 그러지. 배고플 때 밥 먹으면 기분 괜찮아요.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뭐 특별히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스님인데 뭐 나쁠 일이 뭐가 특별히 있겠어요. 묻는 자기가 좀 이상하지. 안 그래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기가 볼 때 내가 내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 스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 제가 스님인데 묻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별로 특별히 좋다, 특별히 나쁘다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공부라는 건 중생은 어떻다? 특별히 좋았다가 특별히 나빴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뭐하다? 심한데 한쪽 면만 보면 그렇다. 비가 오면 싫었다가 푹 떨어졌다가 날씨 맑으면 아이고 해놨다 이래 좋았다가 또 비 오면 나빴다가 이러는데 이쪽 저쪽을 다 보니까 그래도 뭐 소풍 갈 때는 비가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으니까 조금 좋고 또 비 오면 안 오면 또 조금 나쁘고 이렇게 가는 거다. 부처님은 모르지. 내가 부처가 안 돼봤으니까 부처님은 뭐 거의 오르막내리막이 없다 그래요. 근데 나는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보다는 조금 적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조금 살기가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나으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묻고 호소하고 나는 별로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보살님한테 찾아가서 보살님 아이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아이고 혼자 사니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려니까 졸리고 참선하려니 허리 아프고 연불하려니 목 아프고 고기도 못 먹어 힘이 없고 아이고 보살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혼자 살려면 외롭고 이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충고하시겠어요? 마 그만하고 나와라 이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아이고 그 스님 생활 못하겠다 나오세요 이러겠지. 그럼 내 또 할 말이 있어요. 나 40년 이 짓 한 지가 넘었는데 지금 나가 뭐해요 이러면 또 어때요? 그럼 마 그냥 하세요 또 이러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부가 못 살겠다니까 스님 답은 간단해요. 그럼 헤어지세요. 애는 어떡하고요? 그럼 살았어요. 답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런 말 해요 하지만은 내가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물으러 안 가는데 자기는 나한테 물으러 오는 거 보면 그래도 누가 조금 낫다 내가 조금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스님도 화날 때 있어요. 네. 스님도 괴로울 때 있어요. 네. 스님도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스님도 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나 오르막내리막이 뭐하다? 작다. 그래서 뭐 특별히 괴로워하고 특별히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여러분보다는 적다 이래요. 그래서 스님은 죽는다 산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스님 아무 감정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해결이 다 됐어요. 질문 해결이 다 됐어요. 저분은 어쨌든 스님한테 궁금하다. 혼자 사는 중한테 뭐가 그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기 한 4년 전에 군대 간 아들을 면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누가? 제가요. 예.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2, 3개월을 병원에서 그냥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이제 겨우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이제 수술을 하고서 지금 한 3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 또 한번 검사를 또 해봤더니 한쪽이 또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결과에. 갖고 양쪽을 다 지금 절개를 해갖고 지금 없어요. 유방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이제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받고 제가 이렇게 여지껏 이렇게 견디고 사는데 저희 아들이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나가면 꼭 아침에 들어와요, 얘가.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살으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어저께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서 집에를 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자다 딱 나와 보니까 또 아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또 막 얘 머리가 막 뒤숭숭한 거예요. 뒤숭숭해가지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아들이 이게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서도 지금 한 1년 넘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을 해도 안 돼. 그럼 요집아들하고 바꾸면 어떠나? 한 물어봐라. 누구? 이 집에는 지금 밤에 들어가 아침에 나오더라도 지가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지. 이 집에는 물어보면.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어. 저 집에 문제인데 그건 또 나갔으면 문제네. 너무 나가니까. 그 몇 살이야? 지금 24살이요. 군대도 그리고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직도 돼서 10월 말경에 가거든요, 서울로. 그래,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근데 자기 애들 다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어요. 그러면 유방은 원래 만지라고 있어요? 젖먹이려고 있어요? 그냥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젖도 다 먹였죠? 네. 그러니까 그 괜히 달고 다니면 무겁고 털썩거리는데 떼버리는 게 좋잖아. 근데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난 거는 잘 뗐네. 교통사고 안 났으면 자기 유방암 조기 발견 못했을 수도 있잖아. 교통사고 득택에 조기 발견해가 자기 안 죽고 살았잖아. 예, 그런 건 그것도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불행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다. 행운인 경우 많아요. 제가 알던 사람은 건물에서 떨어져가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했더니 그거는 크게 안 다쳤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가 그 사람 목숨 건졌어요. 그거 놔뒀으면 죽는 병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조기 발견이 됐으니까 다행이니까. 교통사고 나서 그때 사실은 잘못했으면 죽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너무 좋은 일이고 행복해요. 내일 죽어도 자기는 상관없잖아, 이제. 네. 그때에 비하면 많이 살잖아. 나도 그래요. 나도 단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 덤이기 때문에. 스님은 그래서 이렇게 일을 뭐 많이 하고 아무거나 하는 이유는 덤이기 때문에 그래. 덤이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 이렇게 계획된 내 인생이면 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지. 이게 보너스니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내 정해진 월급 말고 보너스로 준 거라서 그냥 막 여삼 저삼 나눠도 주고 그냥 쓰고 그래 다니는 것처럼 자기는 이게 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죽었으면 아들한테 간섭할까 안 할까? 간섭을 안 하는. 그래, 죽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기도해. 부처님,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이건 덤입니다. 이제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사세요. 아들이 뭐 자빠지든 아파지든 신경 쓰지 말고 진생지 살 거니까. 그 신경 쓰면 자기 빨리 재발해. 그리고 재발해가 다시 죽는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없나? 있어? 아니요. 아니요 해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다? 부처님,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이것은 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재발해도 상관없고 재발할 확률도 떨어져.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면. 아들은 아예 뭐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는 자기 건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들은 그냥 내비둬요? 자기 안 냅두면 어떡할 거예요? 나대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침에 안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자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거 갖고 속 끓이면 자기 병나지. 할 수 있으면 해봐. 가지고 몽둥이 갖고 두드럽게 패. 자기 못하잖아. 못하는 걸 갖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다리 기울고 차고 이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차도 놔두고 기울어도 놔두잖아. 그러듯이 놔둬. 그냥 자기가 어떻게 못하잖아. 24살 먹는 걸 자기가 어떡할래 군대까지 갔다 온 거를.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야. 취직까지 했다니까 기뻐해야지. 취직 하든지 취직을 해가 그만두든지 집에 오든지 안 오든지 전화하든지 안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 지 알아서 하게. 네, 알았습니다. 그 아들한테 어떻게 되냐. 아이고 부처님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합니다. 진생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네.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